1금융권 최대 300만원 이자 현금 지원에 대한 유튜브 댓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꼭 1부와 2부 영상 보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안 보셨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을 모르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빨리 구독하십시오. 빠르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부 영상과 2부 영상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2금융권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셨죠. 자, 은행연합에서 나온 1금융권 이자 현금 지원은 1금융권만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1금융권 이자 현금 지원입니다. 이자 캐시백 얘기죠. 이게 21일 오전에 발표됐죠. 자,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있었어요. 이거는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 이자 지원은요, 당연히 뭐 2금융권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어제, 그러니까 21일 오후에 저녁 때, 거의 저녁이죠. 그때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2금융권도 이자 캐시백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 이자 지원은 21일 오전, 2금융권 이자 지원은 21일 저녁. 이거 왜 제가 자꾸 강조드릴까요? 뉴스에는요, 요것만 나와요. 1금융권 이자 지원은 이렇게 해서. 어제 8시 뉴스도 2금융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급하게 발표됐어요. 7시 몇 분에 발표됐습니다. 7시 몇 분에. 그러다 보니까 8시 뉴스가 반영을 못했던 거죠, 사실상. 그 정도로 제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올 겁니다. 또 이 금융권 이자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1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민간에서 발표한 거죠. 은행연합회 은행들이 한 거고, 어제 저녁 때 나왔던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얘기는 정부가 어제 이제는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예산안에 들어있던 금액이었어요.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1금융권은 상생금융지원 방안으로 해서 은행들이 내놨어요. 민간에서. 2금융권에서는 아직 민간에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나서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금융권, 금융사들 뭐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서 상생금융방안 나와줘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제는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2금융권들 뭐 하는 겁니까? 1금융권처럼 발표해줘야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상생금융 하겠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보증서 대출 여부,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은행에서 캐시백 한다는데, 현금 전환한다는데, 이자 돌려준다는데, 이게 보증서 받은 대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공문에는요, 보증서 대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보증서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 이자 캐시백 논의 단계에서 은행들은요, 보증서 대출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맨날 모니터링하고, 맨날 보잖아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나. 혹시나 소상공인 그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 없나. 막 국회의원들 사이트도 막 뒤져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죠. 과거에 은행들이 이 상생금융 방안을 만들었을 때 보증서 대출도 포함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자 캐시백의 취지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야, 이자 캐시백은 뭐죠? 이자를 1년치, 지금 나온 거는 이제 1년치의 이자를 90%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자를 냈던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생금융 방안이 이자 캐시백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거였다면 어떻게 되는 게일까요? 그거는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보증서 대출 때문에 그래요. 보증서를 받고 대출하신 분들은 그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단독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일단 은행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취지가 그러면 이자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자를 받았던 거를 돌려주자. 이거는 은행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자 캐시백 아닙니까? 그 뜻은 뭐예요? 돌려 얘기하면. 그렇죠. 보증서 대출도 제가 봤을 때는 포함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요, 공문이나 신문 등 봐도 일단은 뭐 해준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서울신문 2023년도 11월 20일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증서 대출은 은행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영업자 대출 등에도 캐시백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은행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캐시백 제도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아직 그 대출, 그러니까 어떤 대출은 되고 어떤 대출은 안 된다. 이 얘기는요, 이제 TF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뭐 대출, 어떤 대출에 대해서 얘기할지가 아마 이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커뮤니티 가보면 보증서 대출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 있는데 믿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자, 개인회생하고 있는 분들 이자 캐시백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물어봤어요. 저도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세한 부분은 실무 TF를 조만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러면 이제는 각각의 조건들이 있겠죠. 개인회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분들 이제는 정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안 된다, 뭐 된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게 팩트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몰라요. 그건 진짜. 좀 있다가 실무 TF 은행들이 만들면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될 거고요. 폐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라는 분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있습니다. 저는 뭐 정말로 이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의 얘기는 실무 TF에서 이 폐업자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대출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사업자 대출이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갚아야지만,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보통 폐업하신 분들은 아예 대출을 갚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는 또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폐업을 했더라도 지금 대출금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요. 사업자 대출이. 뭐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폐업자분들도 지원이 되는지는 이제는 실무 TF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자, 사업자 대출로 받은 주담대 받으신 분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 대출 받은 거죠. 뭘로 담보로? 내 집을 담보로. 그래서 주담대로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담보로 해서. 그래서 담보던 뭐 비담보던 간에 사업자 대출이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은행 쪽은 지금 이것도 이제 TF에서 논의가 되겠지만은 지금 뭐 그게 담보든 비담보든 간에 일단 개인 사업자 대출이면 다 받아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만간 같이 발표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대출 다 갚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안타깝게도 캐시백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공문에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왜? 21일에 발표했거든요. 그죠? 어제 발표했죠. 그래서 21일 발표 전일 마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0일인 거죠. 그러니까 20일 기준에 개인 사업자 대출을 뭐예요? 보유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번 이자 캐시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차주를 대상으로 이제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건 공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문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20일에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오케이인 거고요. 내가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제 상환하고 없어요. 하지만 난 사업자긴 하지만 이미 갚았어. 이런 분들은 캐시백 대상이 안 됩니다.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만약에 해주면은 뭐 10년 전에 있었던 9년 전에 있는 대출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일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게 발표한 21일
발표했으니 그 전 기준으로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상환을 하고 있다. 대출금을 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전에 다 갚으신 분들은, 상환을 하신 분들은 안 된다. 이게 확실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11월 20일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담보대출이든 뭐든 간에 뭐 대출 상품이 어떻든 간에 일단 개인 사업자 대출인데 20일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날 기준으로 이미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업자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 갖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죠. 이것도 질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어떤 대출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실무 TF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논의에서 나올 겁니다. 자, 최근 1년 이자면 최근에 받은 분들도 내년 1년쯤에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질문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게 3월에 준다 그랬죠?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의 3월에 이젠 다 드릴 텐데, 나올 텐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작년에, 이게 1년치거든요. 1년치가 돼야 돼요. 1년치의 이자를 90%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월에 받으신 분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5월에 받으신 분들. 왜냐면 3월에 준다고 하는데 1년이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못 받느냐 이거죠. 그렇진 않는다. 공문에요 1년이란 얘기가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년 5월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월에 한번 털고, 한번들은 뭐 은행 입장에선 주고, 여러분께 주고 그 나머지의 부분을 따로 또 줄 수도 있고, 그건 방법론은 있습니다.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해당자라 그러면 1년치는 확실히 그 이자 캐시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월에 받을지 아니면은 뭐 정말 3월에 한번 받고 나머지 금액에서 또 받을지는 방법론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것도 이제 정해지겠죠. 하지만은 1년치의 이자는 확실히 이제는 캐시백 하겠다, 현금 지원 하겠다라고 공문에도 나와 있고 담당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2부 때도 한 번 더 설명드렸었는데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30만원 신청하라고 연락 왔는데 국민은행 통장으로 신청하라네요. 근데 이 질문이 어디 있었냐면 그 1금융권 요거 현금 지원하는 영상에 달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헷갈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랑 지금 나오는 이 1금융권 이자 현금 지원이랑 아까 KB국민은행에서 주는 상생지원금이랑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 영상 때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시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둘 중 하나만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현금 지원, 이자 캐시백은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공통 프로그램이고, 아까 KB국민은행은 은행들마다 각자 하는 자율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공문이 나온 게 공통과 자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조 6천억 원이고 이게 4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2조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동 지원, 이자 캐시백도 받고, 내가 만약에 KB국민은행처럼 각 은행에서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것도 받고. 이해되세요? 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께서 그 유튜브 댓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요, 다시 한번 그 YTN 라디오라든지 다른 그 공중파 TV에 나가서 제가 경제평론가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정 채널이 그게 좋은 거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는
그 경제평론을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담당자와 대화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줬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번에 나온 이런 지원금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셨죠?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원금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제가 2부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봐도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에도 환급 부분도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 얘기했던 1금융권 이자 캐시백, 여러분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이거 내가 뭐 은행 가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어르셨어요?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에서 여러분께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물론 뭐 TF에서 나중에 갑자기 TF에서 뭐 시스템을 바꿔서 이렇게 접수하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공문에 나온 거는요, 지금까지 공문에 나온 거는 여러분이 뭐 신청화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셔야 되고, 은행에서 여러분께 통보가 가면 그때 가서 이제는 은행 가서 이제는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은행 연합회라든지 은행들이 또 모여서 TF 태스크포스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겁니다. 대출 어느 건 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뭐 현금으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는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는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담당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도 사실상 취재를 하고요. 저도 이 방송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는 뭐 TV라든지 라디오에서 경제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론 소개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 궁금해서 질문 드린다. 그러면 알아서 잘 바꿔줍니다, 담당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정말로 그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 여정가족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희망을 가지시고, 야,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야, 이 누군가는 자기 일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뛰어가고 있구나, 뛰고 있구나, 우리 여정님이 열심히 발빠르게 뛰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왜 그렇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섹터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게 느껴지니까 어떻게든 간에 제가 막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몰라서 지원금 못 받는 일은 절대 안 만든다. 그게 이제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기 때문에 힘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나오잖아요, 지원금. 그죠? 예, 막 뭔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아시잖아요. 연초죠. 그 다음에 또 총선 전이죠.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장사 잘 할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잘 먹여 살릴 수 있고요. 우리는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